있는데 아마 중학생 선생님들 제일 힘드실 거예요. 고등학교 되면은 이미 공부할 애들 아닌 애들 아닌 애도 있고 초등학생은 또 어리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중학생 때가 아무래도 가장 조금 이제 힘들지 않나 그렇게 하고요. 사실 뭐 저희 이제 전 팀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좀 실제적인 거 실제로 선생님들이 물론 이게 애들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뭔가 좀 마음을 안정시키자던가 심리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양법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니까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만 배워가시면은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꼭 뭐 물론 말로도 뭐 변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뭔가를 이제 해준다는 것 자체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환자분하고 환자는 아니지만 아이하고 우리하고 교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EFT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아니 효과가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효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방금 이제 누구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이죠, 그렇죠? 엄마가 꼭 뭐 아이들한테 돈을 줘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주는 게 그렇듯이 한번 해보시고 뭐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해서 막 사랑 안 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해주시면요 효과가 더 세져요. 그리고 저희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 식용경식의 한의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설립된 한방 식용경식의 한의원입니다. 저기 한의원에서 요새 조금 식용경식 질환 많이 좀 보시는데 이제 저희도 양방 선생님들처럼 전문의 과정이 따로 생겼어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 6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인턴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내과든 뭐 신부과든 재활과든 소아과든 정신과든 그런 이제 전문의 과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되고 제가 7회 전문인데 최초로 세우게 된 이유는 2010년도에 법이 그전까지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표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법으로 묶여 있다가 2010년도에 이제 이렇게 풀렸습니다. 저희가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먼저 개원을 하게 됐죠. 2011년도에 가장 먼저 개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하게 돼가지고 이제 지점들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신촌에 하나 있고 이제 강남에 대표님이고요. 내년에 이제 부산하고 대구점이 이제 오픈할 예정이시고요. 실제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 부모님들 거가 좋으세요. 왜냐면은 한명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애들 좀 보면은 단순히 뭐 반항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든가 ADHD가 심하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선뜻 부모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정신과 하시라는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의뢰하기는 좀 편하거든요. 기록 같은 부분도 이제 잘해드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리고 제 1부는 제가 이제 강의해드릴 거고 2부는 저희 소속 심리치료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1 때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 성장과정 관함이 그려놔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은 잘 안 오려고 해요. 병원에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제 성장과정 만화를 재밌게 해놨거든요. 그거 보여주면 또 이제 호감이 생겨서 오게 되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1 때 재수학원 가서 고3 때 대학을 빨리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최연소 타이틀을 제가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2부 주연아 선생님은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실제적인 방법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론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사실은 이제 내신이 잘 안 나와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들 많이 잘 듣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잔머리 굴리고 실용적인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이 잘 안 나오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상 뭐 돌아가고 뭐 애둘러 얘기하고 뭐 이론적인 거에 충실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대한 저희 한의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보여드리겠지만 최대한 다 이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해놨어요. 해놓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처음에는 호흡법을 알려드려요. 호흡. 심신이 불안정하게 되면 호흡이 가장 먼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호흡만, 눈 감고 호흡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호흡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명상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슐츠라는 사람이 말하는 자율명법, 아우트리 트레이닝이었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가실 때 이메일 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녹음한 파일을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나 이렇게 뭐 마음껏 배포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저희 실장님 전 여자친구가 녹음을 했는데 지금 그렇죠 했는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녹음한 배경도 이제 그게 돼요. 환자분들이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카톡을 많이 해요. 제 핸드폰 번호 다 알려드리고 아이들하고도 하고 환자분 어머님들하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귀찮아서 만들어드렸어요. 선생님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시면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로마도 설명드리면서 아로마 맡으세요. 뭐 호흡하세요. 자율연법 MP3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환자분들은 실제 여성분들 심리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를 해결해달라는 것보다는 내가 힘든 거를 알아달라. 좀 더 대처를 해달라. 이런 얘기지, 진짜 없애달라는 얘기는 아니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를 고지못대로 알려드리시면은 피곤해서 환자를 못 봐요. 오히려 환자 보시다가 지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아서 많이 해주시는 거에 좀 더 초점을 가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세요. 애들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이제 뭐 자율연법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인성검사 같은 거 당연히 하겠죠. 저희는 이제 또 전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은 인성검사 좀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긴장 많이 하는 아이들 특징일 거예요. 어깨 다 많이 뭉치고 몸을 항상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그렇게 되시죠. 그리고 그러신 분들 보면은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은 혀에 이렇게 병뚜껑처럼 이렇게 혀 끝이 매끄럽지가 않고 병뚜껑, 맥주 병뚜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근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환기설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깨 이렇게 뭉치는 것처럼 혀를 앞으로 밀어서 생기는 이제 그렇게 치과에서 뭐 이 악개월기 증후군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오몸의 근육에 긴장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푸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요. EFT라는 아주 간단한 또 혹시 EFT 아시는 분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하고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실 뭐 보드 스캔이나 마음 챙기 명상 이런 거는 애들이 하기 힘들어요. 애들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 환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체력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EFT라는 거랑 또 아로마 활용법, 아로마 하나씩 다 받으셨죠? 활용법이랑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호흡 명상이랑 이제 자율연법, 그 다음에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시간. 하고 EFT라는 게 있습니다. EFT는 뭐냐면은 이제 혈자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몸에 있는 혈자리를 부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인기가 꽤 많았었고 지금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혈자리를 부리면서 무슨 말을 한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만든 기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되셔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1980년대에 로저 칼라이라는 이제 상담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미국 심리학회 회장하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분이 미국 중산층에 대한 메어리라는 소녀를 이제 물공포증이에요. 이 소녀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안 돼요. 공포증은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요. 안 되시는데 소녀가 무슨 공포증이겠습니까? 좀 더럽죠, 지저분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한번 동양의 경락을 배우신 적이 있으시는데, 이 메로디가 소화가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얼굴에 위장하고 관련이 있는 철자리를 몇 번 두드렸더니, 내가 갑자기 뭐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제 뭐 단문이나 약간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여간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 만든 게, 이제 사고장면법, 소필드 테라피 그래가지고, TFH 잘못했네. TFH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경혈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경혈에 혈자리에 침을 놓는 거는 저희 한의사나 아니면 미국에는 침구사가 따로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거니까 일반인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침을 작으면 뜸을 놓고요. 손가락으로 두들기든 어떻게든 간에 작으면 작으니까 손으로 두들기자라고 하셔가지고 두들기셨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배경이 1972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부터 이제 그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문하시면 막 침으로 마취하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이런 게 미국 사람들한테 퍼져나가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동양의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져가지고 이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TFH라는 걸 만드셨어요.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있다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게리 크레이라는 사람은 군대 나갔다가 또 국방님을 하신 분인데 또 이거를 또 만들었어요. 이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TFH라는 거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아까 메아리처럼 메아리는 위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위장에 관련된 경영을 눌러야 되는데 어떤 애는 심장이 안 좋아? 그럼 심장과 관련된 경영을 눌러. 이게 귀찮다 이거예요. 모든 혈체들이 다 전투조사라고 해서 모든 혈자를 다 누리시는 거예요. 예,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걸리겠지. 예.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TFH는 없어지고, 편리하게 살아남는 거죠. 그죠? 없어지고,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아니, 보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사실 이거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때만큼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자리 두들기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간단하세요. 아주 간단하세요. 초보자고 있으시죠? 좀 이따가 하게 되고, 제가 알려드린 거는 간략한 방법이에요, 간략한 방법. 그리고 실제로는 막 누구 물리고 무슨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 우리나라 공인 프랙티셔는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사설로 만들어서 이제 게리 크레이그라는 분은 그냥 만들어 했는데 공인된 분은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안에 그러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또 서울대 나오셨다가 이제 하지대 나오셨다가 뭐 세면도 배우시고 이렇게 자유로운 용어이 계신데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간략하게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혈자리 9개밖에 안 되고요. 외우기도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알려드리면은 애들한테 혈자리 2개를 좀 놓고요. 아니면 애들한테 여기 2개라 해가지고 알려줘도 좋고 아주 간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의 의의는 혈자리 두드리는 거 이제 첫 번째죠. 혈액순환을 먹고 신체도 이완시키고 또 실제로 효과도 좋은 혈자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력 신체 증상의 완화로 사고 판단에도 뭐 그렇겠죠. 인지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두들기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의식의 전환이 살짝 이제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조금 말하는 게 우리 사고방식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숨기고 닫고 덮어두는 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걸 더 까발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여자애들한테는 뭐 얼굴 작아진다고 하고 알려주시면요 아마 하더라고요. 좀 잘 안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되시고요. 혈자리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9개 하나하나 다 찍어드릴 거예요. 찍어드릴 거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거 알았구나. 뭐 거기 지금 첨부자료 있으시죠?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심한 증상, 나는 지금 뭐 가슴이 뛰고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애들한테 나는 짱이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러시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 알려드리면은 선생님 불안한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거 숨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들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요새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 없고 저도 중학생만 되면요 아이들한테 물론 부모님 구입하고 또 우울증이다, 아니면 사육불증에 해당된다, 아니면 공황장애에 해당된다, 공포증이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요. 얘기하게 되고 옛날에 저 수능 볼 때 논술 시험에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신이 의사인데 환자가 3개월 암 환자가 그 시한부가 환자한테 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문제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면 얘기해야 되고 그걸 환자한테 왜 숨겨요? 보호자는 몰라도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아이들도 요새 애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중학생만 돼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인터넷이 다 알아요. 알게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그 온라인 상담 해주는 사람들이 해주시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요즘에 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괜히 부모님들이 개병에 대해서 숨기고 쉬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돼가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중학생만 되면은 웬만하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공부가 조금은 이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좀 더 나았어요. 혈자리 좀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한데 이 혈자리 그냥 순서대로 두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마 그냥도 들리시죠? 들리시는 정도는 아니죠. 그냥 3, 4일이라고 하거든요. 1초에 3번 정도니까 이 정도 그냥 손가락 2개 정도 해서 첫 번째 혈자리가 여기 2개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주먹질에서 볼록 튀어나오시는 부분 이 부분이 돼요. 그냥 두들겨 주시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떨린다. 그 식으로 전에 오기 전에 나는 가기 전에 떨리지만 내가 지금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떨린다는 받아들인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난 안 떨리잖아, 안 떨린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처럼 많이 못 배우시고 어떤 그러신 분들이다 보니까 요새 애들은 나 떨리지만 내 떨린 나 자신을 인정을 하고 약한 존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계혈이라고 그러고 숙태형 호작혈이라는 정혈이 있습니다. 이게 손끝에서 어깨에 가가지고 뒤까지 가는 하나의 그 혈자리에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부분에 세 번째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두둥두둥 넣어가지고 우리 한약적으로 소장의 기운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소장은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을 같이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요거만 해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 잡병, 우치, 우병 자체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왼쪽 잘못 꼈는데 오른쪽에 숨 마시는 경우는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한 자리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국걸도 있어요. 남성 직업에 신경 써있는 그런 게 있으시니까. 안 있어. 아이고. 첫 번째 혈자리는 후계혈. 그리고 두 번째부터가 이제 얼굴에서 좀 내려오는 혈자리입니다. 산직철이라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요새 왜 얼굴만 닦게 해준다는 동안시민 이런 거 있잖아요. 혈자리가 다 비슷해요. 제가 그쪽은 전공은 안 했지만 비슷하대요. 당연히 이제 여기 게리 크레이그 박사가 이 선정한 혈자리는 어떤 혈자리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도 혈액성 잘 시키고 이용권이 그래가지고 산지철은 눈썹 안쪽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임사님 되시는 글씨 착용하시면 이거 자체가 근데 원래는 안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가서 이렇게 발끝에서 끝나는 그런
혈자리 한 2번인데요. 선생님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혈자리 자체가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는 기능이 좀 많은데요. 예, 온몸에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아이들한테 특히 더 이 혈자리를 더 추천해주는 게 좋으세요. 아이들 어깨 보면은 항상 이러고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어깨 살짝만 만져도 으악 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으세요.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는 여기 그냥 즐겨봐 이렇게 하면서 시원해진다고 즐겨주시면은 되시고요. 실제로는 뭐 두통이나 근시, 결막염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옛날에는 쓰였던 그런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예, 세 번째 혈자리는 동자료혈. 예, 이름이 이쁘죠? 동자료. 혈자리고, 요거는 저 아이가 찍은 것처럼 눈꼬리 바깥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혈자리고, 독수리한 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간경의 첫 번째 혈자리인데요. 두통이나 야능증, 이 두명분이라는 혈자리.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쉬우세요. 이 안쪽, 바깥쪽,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노조 칼라한 박사가 우리 불균증 내어리를 수용량으로 뛰어들게 만든 승일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게 족양경 위경이라는 거예요. 위경하고 관련이 있는 정혈의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 박사는 얘가 소화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수능을 뚫겨야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를 뚫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꼭 EFT뿐만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아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두들겨 주신다거나 두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꾹 누르셔도 되시고 소화 안 되실 때 꾹 누르셔가지고 되십니다. 실제로는 이 눈주위 혈자리가 눈 충혈되거나 안과 질환이 많이 들어온 혈자리니까 많이 끌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혈자리는 모르는 분 없으시죠? 예, 인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인중. 실제로는 수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근데 인중이라는 말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되게 되시고 이 부분은 동맥이라는 혈자리인데 모든 혈자리를 감독하는 그런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에서 머리에서 여기서 끝나는 혈자리고요. 원래는 인중은 쇼크, 혼혈, 벤털리 이렇게 해서 몸을 팍 깨우는 혈자리예요. 팍 깨우는 혈자리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이가요 멍해 보이는 애들 있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가 그렇게 떨어지고 산만하고 그런 아이들은 여기 보면 혈자리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뚫리시면 되십니다. 다음에 6번째 혈자리는 승장혈이라는 혈입니다. 요 인맥이 마지막 혈자리인데 인맥은 사람의 이 앞부분을 타고 올라오는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라고 가지고 여기 입술 안에 조금은요 꼬록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통이나 안경 신경마비 되게 많이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혈자리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들으시면 아주 좋고요. 아프면요? 그러시죠. 그런 경우가 꽤 있으세요. 실제로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아프신 경우가 한의학적으로 더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혈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경부선이 있죠. 노선이 있으면은, 정차 역입니다. 예. 대구역, 부산역, 천안역 역이 되고요. 그 역이라는, 저는 혈자리는 이렇게 깊게 우물이 파여있기,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잘 흐르지 않고 거기에 맺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침을 놓는 이유는 거기를 자극해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거든요. 똑같이 아프다는 얘기는 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프실수록 더 뚫기셔야 되시고요. 좀 더 조심히 뚫기시면 되시고요. 좀 이따가 모든 분들이 다 그 혈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수구혈. 예. 수구혈이라는 혈자리인데 이게 잡기가 좀 애매해요. 저희 심리치료님들도 알려드려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해방적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여기 쇄골 미인한데 여기 쇄골 있죠? 쇄골을 이제, 쇄골 아랫부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이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누르시면 다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죠? 여기가 이제 예, 우리 수분한 혈관입니다. 여기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제일 시원하다고 하시냐면은 화병 있으신 분들 여기 두들기면 시원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화병이 화병이나 이런 게 시어머니 보시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 화병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거는 시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억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은 화병을 한국 민속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민속증후군이라고 코리아 피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뭘 억누르고 참고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이런 문화권에서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생긴다는 얘기시고 저희가 그럼 화병인 뭐 소양화병은 뭐 우울증일 수도 있고 불안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 원인을 중시하니까 분노가 쌓인 화병을 중시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원인 중시하지 않죠. 현재 어떠냐? 현재 우울하냐? 불안해? 불안한 불안장애, 우울한 우울증. 하지만 난 네가 무슨 원인인지는 상관없어. 크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계시는데 이 수분한 혈자리는 아마 저희 어른들한테 더 아마 필요한 혈자리이실 거예요. 두고 계시면은 아주 시원하시고 많이 좋으세요.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가슴 아프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10년도 찍어도 이상이 없으시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혈자리는 독소음 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신장의 기운을 이제 담는 혈자리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담는 혈자리여가지고 원래 그 정렬은 발바닥에서부터 우리 왜 그 신혼 그 결혼식 날 신랑 발바닥 때리잖아요. 때린 이유가 이거예요. 신장 하면은 한약에서는 정력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첫날밤 이틀 전날 다 발바닥을 때려가지고 신장에 가장 그 신장의 첫 번째 혈자리인데 용천혈이거든요. 발바닥이 그걸 때려가지고 좀 더 이제 힘을 내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 수구형은 마지막 혈자리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나쁜 분들 많이 해주시죠. 뭐 기관지염이나 뭐 천식 구토에도 많이 쓰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 가슴 답답하다고 하는 아이들 많이 숨겨주면 아주 좋으세요. 예, 그러시 이렇게 양쪽으로 죄송합니다. 거의 나왔어요. 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다음 대포혈 걸려가지고 요것도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셨는데 그냥 우리 팔을 드셨을 때 겨드랑이에서 한 뼘 정도 아래 내려오신 분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태형 비경, 그러니까 비위장할 때 그 비장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소화 안 드실 때 참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들고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다소 못하게 하셔도 되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시원하시죠? 진짜 좋으세요. 기분이 많은데 이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좀 가슴 아래 있기도 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여기는 간하고 연결된 그 경락이 돼요. 한약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간에서 기운이 뭉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심장이 여기 생기고 위장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간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제일 첫 번째 단계 장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야 이제 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 뇌에서 하는 그런 뭐 감정이나 인식, 뭐 인지 이런 걸로 오장면도 심어놨어요. 맞는데 여기 요새는 이런 혈자리가 자극하면은 두뇌 어떤 부분이 자극된다면 활성화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야 이제 뭐 그 가슴 젖꼭지에서 이 옆라인 일단은 수직선은 젖꼭지고요. 이 옆라인은 명치 있죠. 명치랑 젖꼭지랑 이런 부분 중에 아래부분을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일단 제가 그러면은 종합해 보면요. 처음에 이제 풍계절자리를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뭐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많이 나는 우리 뭐 당연히 나는 생각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왼다리로 그다음에
간단하게 요거 하나 박다가 여기 수정에 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나눠들이 친구들에게는 현장의 비용은 없지만 호경호 보시면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친구들한테 했지만 이게 말하면 비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도 잘 안 하니까 오셨을 때 얘기해주면서 어떤 분은 한 시간 동안 요거 같은 경우는 수많은 가지고 투자를 보세요. 거기 다니셨다가 걱정 나셔가지고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인데 근데 저도 이제 후배가 되게 하거든요. 앞으로에서 물어봤어요. 야, 너도 너 법문도 아닌데, 야, 이거 보는 것도 좋고, 지금 이걸 이거만 해주면 한동안 다를 수가 있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각 초과가 있대요. 그렇게만 두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수동력 줄여줘요. 예. 강도가요. 예, 꼭 그렇게 하다가 멈드시는 분이 크게 드시거든요. 드시는데, 적당하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 이제 사고 특징인데, 적당히. 소금을 적당히처럼 적당하게 알아주시면 좋으세요. 이거는 일단 EFT는 거의 끝났는데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예. 그거는 이제 뭐 하루 세번 양치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보통 저희는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주무시기전에 한번 하시라 그래요. 주무시기전에. 뭐 세수하고 화장 바르잖아요. 세수하고 바르면 얼굴이 뭐 쩌라면 좋겠죠. 그때 하시라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들 때 그때 이제 막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해주시면은 또 좋으시고 회사나 이런 데서는 그냥 여기 아래만 숙이라고 말씀드려요. 얼굴 숙이고 약간 불편하니까 여기만 이렇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이렇게 저쪽으로 갑자기 강의를 나갔다 강의하기 떨린다 그리고 못 움직이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니 공황장애 환자분들 지하철 타시고 막 불안하실 때 그럴 때 하시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잘 안 하세요. 근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어느 거 하나에 딱 꽂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6, 7개 알려드리는데 하나 딱 꽂히시면 그거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하나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쉬운 게 바로 가장 쉬운 게 아로마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옵니다. 원장님 저 불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되면 호흡하기 EFT 하는데 귀찮아요. 이러세요. 그러시면 아로마 맡으세요 라고 하시면 또 간장하시거든요. 간장하시는데 이 아로마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우리 한약하고 아로마하고 둘 다 허브예요. 허브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저희 한약도 영어로는 허브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뭐 잘나는 그런 꽃들이 그 식물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사람들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기름으로 짜가지고 참기름에서 기름 짜듯이 식물에서 기름을 짰어요. 뭐 압착하는 것도 있고 뭐 수증기를 올리는 것도 있는데 기름을 짠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드름에 티트리라는 거 바르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아니면 라면 짜면 워낙 유명하죠. 라면 워낙 유명하니까 식이요한 효과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식이요한 효과도 가장 많고 피부 쪽 항바이러스 진균 이런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고 바를 때는요. 그럴 때도 있고 하게 되시는데 특히 여성들이랑 심혈관계질환, 소화기관질환 이런 거 많이 써요. 많이 쓰시고 또 이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래서 이 아로마는 지금 나눠드린 거는 냄새 맡는 거니까 냄새 맡는 거고요. 물론 뭐 이제 아로마 떨어뜨리셔가지고 코를 받으신다거나 여기 바르셔가지고 냄새를 조금씩 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원액에다 조금 이렇게 중화를 좀 시켰습니다. 원액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나타나는 이유가 후각신경통에서 뇌 변형계로 바로 연결이 돼요. 우리 뭐 먹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로마는 바로 나타나고 이 변형계라는 것이 우리 간격, 뭐 식욕, 뭐 성욕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조절을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효과가 있는 아로마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되시는데 이게 블렌딩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대요. 블렌딩.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조금씩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희 한약 때도 사실은 그런 분 많이 계시거든요. 아, 선생님 이거 혹시 어제 그저께도 그랬는데 아이가 우울증하고 불안이 심해서 양방에서 이제 막 정신분열병 약간 이제 심할 때는 정신분열병이 아니고 정신분열병을 먹여요 아이들한테요. 잠시. 근데 그 약 먹고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오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약을 좀 순하게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의심하시더라고요. 이게 약에 탄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로도 들어가는 뭐 약들이 뭐 귤껍질, 소나무뿌리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보면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바로 우리가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한약초하고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뭐 3, 4, 5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아로마 블렌딩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블렌딩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효과가 커지게 되셔가지고 요건 아마 제가 물론 정확히 어떻게 리셉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로마 같은 거는 그 인터넷 치고하면 되게 많거든요. 원액 같은 거 되게 싸요 실제로는. 그래서 구입하셔서 블렌딩이나 이런 걸 하셔서 뭐 방에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거나 아이들한테 병에 가서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근데 예산이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으신데 아이들이 더 반응을 잘합니다. 어른들보다는요. 그래서 어른들의 뇌는 이미 많이 뻔탁하시기 때문에 담배연기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 뇌는 더 소소하잖아요. 더 반응이 훨씬 좋아요. 훨씬.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로마 이제 그거는 그 실제로는 애들한테 아로마를 어떻게 쓰면 좋은가 그것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받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울조, 불안조, 우울조 색깔이 핑크죠. 핑크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우울증에 효과 있는 아로마를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쪽은 이제 녹색으로 해놨을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분노, 파란색으로. 요새 화못 찾는 들 많죠.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애들한테 못 먹어요. 시도나 이런 식으로. 괜히 애들 잘못 자극하면 애들이 화를 많이 내니까. 또 저한테 욕했다고 미안해서 못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또 집중은 빨간색 받으신 분이 아마 집중 받으신 걸 거예요. 집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불면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 맡아보세요. 검은색이 이제 식욕 억제 하는, 예. 저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여 중고생들이 왜 이렇게 몸에 집착하는지 말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맡아라 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여자애들은 교복도 이렇게 치마가 짧더라고요. 짧아서 소화 증가하는 호흡 있죠. 뭐 갱년기, 그다음에 은근히 저희 잘 팔리는 게 있어요. 성격 아로마가 참 잘 팔리는 거예요. 설명을 사실 드릴게요. 또 우울증에는 이제 라벤더랑 레몬을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받으시는 분이 핑크 중에서도 그 데이라고 써 있는 거가 아마 지금 라벤더랑 레몬 플러스 여러 가지 더 있죠.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건 다 저거예요. 이거 저희 아로마그 홈페이지 가시면 더 자세히 보세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서 라벤더라는 게 식이화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식이화를 시키는? 플러스 우리 레몬 향 맡으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레몬. 상큼하시고 뭔가 좀 깨는 느낌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벤더랑 레몬을 섞어서 계시면은 뭔가 좀 안정이 되면서 고치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알아둔다는 메모 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우리 장미꽃 받으면 기분 되게 좋으시죠? 그렇죠? 장미 되게 비싸요. 장미가 나중에 사실로 검색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싼 것도 많지만 로즈 말 그대로 그냥 장미 꽃잎을 그냥 압착을 해서 뽑아요.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그거 되게 비싸요. 저 로즈라는 거는 항울 효과, 불면 갱년기에 좀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가격은 다 같이 팔지만 저게 좀 비싸요. 로즈 아로마하고 핑크색에서 저거 이제 나이트로 넣어놨습니다. 밤에 쓰는 로즈고요. 왜냐면 불면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비싸요. 아까는 자스민, 우리 자스민차 워낙 많이 드시니까요. 잘 아시죠? 자스민차 자체가 저렇게 항올 우유 무기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애들 상담하러 오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반적인 것도 좋지만 저렇게 이제 아로마 티 이용한 거 해주시는 것도 뭔가 좀 더 다르고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고 이제 불안. 우리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저 불안 아로마입니다. 불안하신 분들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어떤 분들 오시냐면은 물론 애들은 끌려오지만 성인분들은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는 죽기 싫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근데 우울하신 분들은 죽고 싶은 분들이세요. 우울증은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속 치료 타락이 좀 많이 되시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가시라고 잘 안 가시죠. 그래서 버가못, 베르가못이라고 하는데 버가못이라는 그런 긴장 완화시키고 소화기도 이완시켜드리는 그런 또 아로마가 있습니다. 그런 아로마랑 일랑일랑이라는 저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서도 저건 생리전 중 좀 성적으로 좀 쓰는 건데 여성분들 생리전에 막 불쾌하고 막 기분 나쁘고 기분 안 좋잖아요. 거기에 요번에 DSM-5라는 정신과 분류 기준에 들어가는 정신병증이 들어갔는데 같이 섞어서 쓰고 나요. 아니면 제라늄이라는 거와 네롤리라는 걸 같이 이제 섞어서 쓰게 됩니다. 쓰게 되시는 거고, 여기 좀, 제라늄 플러스 네롤리가 향이 좀 강합니다. 강하게 돼가지고, 아마 녹색 받으신 분들 보시면은 소프트 퍼플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나뉘어져 있을 것 같고. 또 강해요. 근데 또 화는 뭐 역시 저게 쓰고요. 집중이 또 중요한데, 그 집중은 이제 애들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들이 달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니들은 저한테 데리고 오셔도, 결국에는 공부 잘하게 하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빨간색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그래서, 페퍼민트 껌 드시거나 차 드시면 또 확 하시냐고요? 그랑 로즈말이라는 직두식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아로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껌을 가지고 쓰면은 잡시다가 우리 애들 중에서 ADHD야 ADHD 다 나았는데 식중독 때문에 ADHD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지 직두식이 후kun되거든요. 드시면 공황장애로 발생할 수 있고 애들 살도 빠지고 소화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대체하고자 불면이야, 오렌지, 그래서 우리 오렌지 향을 좀 완화시키는 향이 있고, 오렌지에 비해서, 라벨도 섞어 쓰고요. 불면은 되게 불안에 좋은 버가못하고, 센타루드라는 또 향이 또 있습니다. 센타루드가 쓰게 되고, 센타루드가 고급 향수의 원료로 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시고요. 식용업계, 냄새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검은색 가져가신 분들, 좀 냄새 안 좋다고 좀 실망하지 마세요. 냄새가 좀 안 좋아서, 너무 빨라. 시간 더. 그래서 조금 이게,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또 있어요.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식용업계도 하고요. 그리고 펜넬이라는 거 특히 펜넬이 논문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라늄이라고 섞어서 쓰고요. 소화를 이제 쓰는데 오렌지, 이제 장이와 식욕 촉진, 식중독, 버가못 이런 거 섞어 쓰고요. 호흡기, 유칼립투스, 티트리, 호흡기 쪽지라는 이제 세균 감염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티트리를 쓰게 되면은 여드름을 달다고 보셨죠? 그때 살면 한 6층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갱년기야 이렇게 들어가고요. 성에 저게 많이 저희 주문이 많이 되는데 일랑일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부족은 일랑일랑이라는 저거를 신혼방에다가 걸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되게 뭐 책임내나 뭐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는 별로 없고요. 그냥 가수보다 자스민이라는 아로마 많이 쓰면 저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많이 썼대요. 우리 그 로마의 분들 다 넘어가시는 건 다 저것 때문에 넘어가셨어요. 다음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제 파트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아이들 상담하실 때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물론 저보다 뭐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하시는데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항상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저 만나셔가지고 뭐 아이가 무슨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아이가 같이 살고 계시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 행동이 왜 그랬니, 뭐 했니. 그만큼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얘기 안 되셔서 아니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잠깐 20분 보는데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다 얘기를 해요.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뭐 무슨 여자애들은 뭐 남자애들하고 남자 사귀고 키스하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막 남자애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왜 저한테 얘기하는데 부모님들한테 왜 얘기를 안 하나 나는 부모님들이 너무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아이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판단하실 때 일단은 조금 이제 질병이 좀 가깝다 싶으시면은 주저없이 병원에 의뢰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훨씬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좀 심하다, ADHD가 심하다, 뭐 공포나 불안이 심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적응 못하고 뭐 집에서 겉돌고 비행을 하는데 실제로 비행 청소년의 2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거는 몇 명씩 해도 힘든데 우울증 걸리면 얼마나 학교 다니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건 조금 질병 고민이 좀 심한 것 같다고 하시면은 병원에 아예 그냥 의뢰를 하시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병원 병이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 사형고증이 하나 저게 참 발견하기 힘드신 거예요. 사형고증이. 뭐 우울증은 뭐 그건 알고 뭐 공황장애야 뭐 그런 건 아는데 사형고증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주목받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심해지면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포증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 하면은 높은 곳이 무서운 게 고소공포증이세요. 벌레공포증도 치료 많이 받으시거든요. 벌레공포증은 이제 벌레가 무서우세요. 근데 그 무서운 정도가 벌레를 보면은 공황발작까지 나타날 정도로 많이 무서우신 거예요. 예, 우리가 마치 강도 만났을 때 아니면은 자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나타나야지 병으로 인정이 되시는데 저 사형고증은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 사회, 뭐 발표하거나 친구들하고 밥 먹는 것도 무섭고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특징적인 게 눈을 못 맞추세요. 자, 상담하실 때 눈 잘 못 맞추고 이런 아이들 있다면 아이가 사형고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게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실제로 이제 뭐 아이가 무기에서도 듣고 오셨는데 아이도 몰랐고 엄마도 몰랐는데 해보면은 사형고증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랑 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조금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병 때문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이게 그러셔요. 아까우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모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세대 차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하고 아이랑 뭐 한 30년 차이 날까요? 그죠? 실제 30년이 아니고요. 경제 발전하고 빠지냐면 유럽을 치면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예. 왜냐면은 제가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제가 살 때 중반인데 저만 해도 탕수육 맨 처음 먹은 게 초등학교 그럴 때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세대가 완전히 그냥 다른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애들은요, 중학생 애들은 미국 애들하고 더 말이 잘 통하지 우리랑 말이 더 안 통해서 안 통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세대가 다르다는 거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을 잘 못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래서 지금 애들은 풍족한 환경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막 미국에서 막 비싸서 들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보내놔도 애들은 이제 기숙사로 하면 상담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름방학에 기니까 그쪽은 와서 상담하는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왜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많냐? 그러면
해준 게 뭐가 있네요. 그냥 무슨 말이야, 너희 집 강남 살고야, 너 고등학교 대학교 얼마나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해주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 봤을 때 막, 이 자식이 잘못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는데 실제로 애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공기입니다, 공기. 예. 옷 같은 거 안 끼워입고, 저도 여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옷 같은 거, 물 같은 거 깨려고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무슨 캐나다 옷 거 하고 그런 거 사줘야 되니까. 큰일 나면 진짜 아주 왕따당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양말 같은 거 빠꾸나고 들으시는 거죠. 그만큼, 얘네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나 너한테 별거 다 했다. 집 제공해주지, 돈 용돈을 주지, 스마트폰도 사주지, 옷도 다 해달라고 해주지, 학원도 보내주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애들은 진짜로 소통하는 걸 원해요.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애들이 행복한 게 좋아요, 공부 잘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말은 행복한 게 좋아요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학원이 금방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 오실 때는 학원을 좀 줄이고 오시거든요. 왜냐면은 양육실까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학여행 같은 거 다 틀리시는데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학원 좀 수학과는 좀 다녀도 될까요? 수학은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생각은 그렇게 되세요. 그거를 애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육각으로 이제 여성분들하고 비슷하시죠? 이미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뭐 행동, 말투 이런 걸로 그걸 파악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라고 하셔도 속에는 오면 그걸 하라는 거라고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셔서 실제로 저도 처음에 저는 근데 또 시간이 또 막 갖고 오기 때문에 30분 안에 아이들하고 완전 친해져야 돼요. 딱 30분. 예. 그 30분 안에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어머니가 옆에 계신 상태에서 조금 이제 어머님 쪽으로 이제 그 면박도 좀 하죠. 애들 좀 편도 들고 하고 끝내놓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죄송하다고 이거 좀 얻으려고 좀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좋은 강의 들으시는 거 좋으시는데 애들 하시는 분한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웹툰? 애들 웹툰 되게 많이 보죠? 보셔가지고 이제 웹툰 아무래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시네타, 노블레스 이런 애들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좀 친해지고 애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엑소 요새 인기 많죠? 그죠? 엑소 아이돌 이름 몇 명 정도 여자애들은 또 좋아하니까 몇 명 정도 외워가지고 너 걔네 좋아하니? 애들은 이런 거에 넘어가요. 예, 진짜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애들하고 소통을 못하면 어른 잘못이지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 조금만 더 이것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훨씬. 예. 그리고 또 애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어른인 줄 알아요. 예, 문제는 몸이 크니까 어른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어른 아니죠? 어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라고 하려면은 자기 돈 벌고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권리만 있고 은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학교 대주는 거 당연한 거고, 몽클리어 사주는 거 당연한 거고, 스마트폰 사주는 거 당연한 건데 자기는 자식의 의무인 학교 가는 거, 엄마 아빠 심부름 하는 거, 말 공손히 하는 거,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를 몰라요. 예. 근데 이건 어른도 보는 줄 못하시니까. 알라고 할 수는 없죠. 하게 되시는데, 저는 좀 대놓고 얘기해요.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면은, 아이들한테, 야, 근데 너는 왜, 엄마 아빠는 돈 열심히 벌지? 왜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엄마가 맞벌이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너는 왜 열심히 안 사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마가 맨날 공부하고 뭐 이상한 얘기 해요. 이상한 얘기 하는데, 웃으시면서 들어주신 다음에,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말도 또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얻고 소통이 되면은 쓴소리 해도 애들은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담아주시는 게 좋으시고 또 이제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소유의 개념으로 봐요. 내 자식이죠. 내 자식. 우리 애기. 저도 30살 때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애기 맨날 그러셨는데 너무 소유의 개념을 보셔가지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 지금 외국처럼 이거 서로 이름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종호야 완소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름을 부르면은 이게 분리가 돼요. 나랑 너가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샴쌍둥이처럼 정신이 샴쌍둥이처럼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샴쌍둥이 아시죠? 여기 붙어 나온 애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은 좋은 병원 찾고 아니면 좋은 방을 찾으시면 되시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더 불안해 하셔요.
문제는 불안해 하시니까 오만가지 막 다니시면서 애들 더 힘들게 하고 막 괜히 병원 갈 필요도 없는데 병원 보내신다거나 막 더 그렇게 돼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중학교만 넘어가면은 이제 컸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그러시는 게 좋긴 한데 어머님한테 꼭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남의 자식 보듯이 보는 게 더 아이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또 하나가 마지막이 제가 딱 되네요. 마지막 하는 게 항상 이거죠, 항상.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만 넘어가면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요새 애들은 달라요. 예. 산타, 우리 절대야 뭐 산타, 저 절대야 산타가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했지만 요새 애들은 한 5살 정도, 4, 5살이면 다 알 거예요. 산타가 없다는 거.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냐? 너 좋은 싶지 않아? 너 좋은 차 보고 싶지 않아? 이쁜 여자? 아니면 너 멋있는 남편 먹고 싶지 않아? 하면 그러고 싶대요. 근데 왜 공부 안 하냐?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벌고, 좋은 대학 나고 열심히 벌고 해도 좋은 집 한 채도 지금 가나가나 하는데, 이게 내가 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 머리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 실력이면 무슨 대학 가고 무슨 대학 가서 무슨 기업 가면 돈이 뭐 얼마 벌 건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면은 집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반박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요. 애들이 너무 어려 커가지고, 이게 저희가 애들을 지금서 상담을 하면요. 따라오지를 않아요. 따라오지를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어린 취급하면서 대신 이제 얘기를 하죠. 너 근데 물론 친해진 다음에 하는 겁니다. 너 근데 너 지금 버프 이렇게 되면 너 나중에 보니까 너 가스톱 배달할 것 같은데 큰일 나. 너 가스톱 배달하고 싶어? 판사 되고 싶어? 의사 되고 싶어? 하면 판사 되고 싶다고 해요. 판사 되고 싶다고 하고요. 근데 애들의 특성은 하나가 또 뭐냐면 도안이면 뭡니다. 애들은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 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개나 거리 제일 좋다. 인생은. 너무 뛰어나도 안 좋다. 또 이거 만약에 뭐 연예인들 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니? 그리고 실제로 판사님들도 오시거든요. 저한테 저희가 법원하고 되게 가까워요. 20대 판사님들도 좋은 정도 됐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도 또 해드립니다. 너 머리 좋으면은 네가 되는 게 쩍어지게 고생하는 의사 아니면은 마음대로 술도 밤에 마음대로 술도 못 먹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판사 되게 힘들잖아요. 아니요, 너 저기 어디 연구원 가지고 수학교에 해야 된다. 어디 가면 그만큼 나라에서는 너를 뽑아먹으려고 한다. 근데 뛰어나도 안 좋다. 순간이 제일 좋다. 동양의 주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경은 되지 않아요. 주경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가는 게 제일 좋다. 너 너무 이쁘면 또 쉽게 물잖아요. 너무 이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못 사시잖아요. 연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뭐 아니면 도의 사고방식을 항상 제가 한번 애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걔나 거리대로 꼭 서울대는 안 가더라도 또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가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서 학위식 대박이 터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담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실용교육을 좋아하고 성격이 급해서 막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잘 못해요. 좋으시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뭐 이런 거 혹시 아르고 맞습니다. 잠시만 아로마가 있으시죠? 조금 가스 나오면 일단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용도를 사용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그러시면은 저희 꼭 설명서 있는데 잠이 안 오시면은 이제 베개나 주무시기에 그렇죠. 한두 방울 떨어뜨셔가지고 휴지 같은 데 떨어뜨셔가지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냄새 맡으신다거나 뭐 가벼워서 기분이 안 좋으면 냄새 맡으신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조금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뭐 귀비나 이렇게 가르치면 되시고 동안의 환자분들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떨어져서 콧속에도 바르시는 분이 되세요. 세긴 센데, 그거 조금은 이제, 그렇게 되시니까, 심하시는데, 그 이해 가죠. 그 다음 또 어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예, 혈자리. 그러니까요, 걔네들 문제예요. 중학교 생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얼굴 살맛이, 여자들한테는 얼굴 작아진다. 이게 얼굴 작으면 엄청나게 민감 많이 하더라고요, 중학교 애들이.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뭐, 공부자 집중력 좋아진다. 비슷해요. 그렇게 조금 이제 꼬시는 방법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도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제일 힘드시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를 이제 속이시는 게, 그 있잖아요. 비행기 갈 때, 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냥 살빼는 하는 거 가자. 풍경산 먹으러 가자. 그렇게, 여드름 치료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많이 좀 데리고 오시는데, 아이들이니까 우리 어른이 생각 안 하는 거에 또 확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하고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른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궁금하세요? ADHD랑 ADHD요? 예. 아이들이 한약을 아까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기간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하고요. 기간이요? 네, 예. 예.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를 하고 그 약을 먹이시는 예. 일단은 ADHD는 아시겠지만서도 이제 우리가 산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산만한 애들인데 그 문제가 사실은 저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엄마한테도 많이 맞았고 이거는 잘했는데 엄마한테 맨날 옛날에 엄마한테 맨날 맞고 선생님한테 맨날 맞고 너는 왜 이렇게 뭐든 좋은 애 까불까불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ADHD 약 먹고 있었겠죠. 약 먹고 있었을 건데 이게 점점 기준이 우리 어른들 옷이 작아지잖아요. 좁아지죠? 점점 붙죠? 기준이 점점 좁아져요. 이게 좁아지는데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해외에 이제 유학 갔다가 애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초등학교 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입사가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치료는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선생님도 여기 진짜 상담 선생님 말고 그냥 선생님들 계시죠? 아니 한 명이 막 그렇게 막 수업해 막 돌아다니고 막 애들 막 괴롭히는 거 같고 막 잃어버리면은 다른 엄마들한테 그게 민원이 와요. 민원이 오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저도 선생님들도 심정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약간 좀 그랬거든요. 아니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 그냥 병도 없거나 아니면 그냥 좀 산만한 정도인데 왜 병원 가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어머님들이 그렇게 서운하긴 하대요. 어머님들이 병원 가라고 하시면은 특히 다른 거 몰라도 ADHD 같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산만한 걸로 쳤다가 지금은 병원을 보는 병 같은 경우는 거고 있죠. 엄마들 시험은 어떤 병이니까요. 그거는 계시는데 실제로 치료 필요하긴 해요.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필요하긴 한데 그러시고 일단은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ADHD 치료는 일단은 뭐 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도 많이 하긴 하는데 병원에 올 정도면은 양방에서는 중추신경 흥분제를 씁니다. 중추신경 흥분제를 근데 아니 왜 산만하고 부작용을 해야 돼 흥분제를 쓰냐?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그 약은 실제로는 이제 필로폰 키로폰 비루무리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면서도 뇌에 들어가서 흥분을 시키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갑자기 말 잘 들어요. 진짜로요. 갑자기 뛰는 애가 조용하게 되고 모음새가 싹 바뀌어요. 바뀌면 부작용이 많죠. 아무래도 약을 양약 같은 거 잘 못 끊고 끊으면 더 심해지니까 수면이나 하시면 되네요. 수면이나 하시면. 그래서가지고 저희는 실제로는 양약 먹고 끊으려고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많이 오게 되고요. 한의학적 치료는, 그러니까 양방 치료는 1년 이상 치료를 하세요. 그 약은. 근데 그게 아이들이 살도 빠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 순간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약 먹는 경우는요, 식욕 억제제도 일단 없습니다. 우리 식욕 억제제 여성분들 아마 고기 끊을 거겠습니다. 드셔보신다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양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에서 기름을 흡수 못하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콜레스테롤 흡수 못하게. 또 하나는 뇌를 흥분시켜서 우리가 흥분되면 식욕이 떨어져요. 우리 전쟁에서 뭐 밥집집 막 그러지 않잖아요. 흥분시켜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막 부작용의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그 약을 아이를 먹고 TB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셔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오시고, 한방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방치료는 어차피 6개월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하게 되시고, 저희는 그렇게 이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만함의 정도가 좀 지나면은 ADHD라고요. 우리 우울증도 조금 우울한 건 병이 아니죠. 그죠? 다 우울하니까. 근데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무지개로 치자면은 빨주로 촉까지는 병이 아니지만 편한 부분부터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저희까지만의 병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행동이 과했을 때를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저희 목적은 아이를 완전히 모범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산만함을 조금 안정시키는 거. 집중력을 조금 올려줘가지고, 어차피 한의학으로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실제로 치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건 완전 모범생이다라고 정말 잘하는 걸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고,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 부족함 없이, 치료는 그 정도는 됩니다.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다면 예. 우울증이 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너 우울증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물론 애들도 알아요. 이제 찾아보고 하면 자기가 우울증이 아는데, 이게 그런 똑같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도 똑같죠? 스트레스 받는데 누구는 위장병 걸리고요. 누구는 심장병 걸리고, 누구는 불면 걸리고, 누구는 우울증 걸리고, 누구는 고황자에 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우리가 타고난 부분을, 그러니까 약하게 타고난 부분을 더 악화시키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울증 있는 아이들은 좀 우울증을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도 또 우울증을 고생할 경우가 많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일단 아이들은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우울하고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반항이나 일탈, 짜증 이런 걸 많이 나고, 또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학교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어떤 여자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극심한 두통이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거의 출석일수, 결석일수 거의 아슬아슬하게 해서 겨우 들어가서 해가지고 치료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아이들은 치료를 해준 다음에도 한번 치료를 받으면 다음에 재발이 약하게 됩니다. 한번 그거는 양반이나 한방이나 우울증이 치료가 필요한 게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한 그거의 절반 이하의 증상이 나타나시고, 또 치료를 받았으면 뭐가 되냐면요, 본인이 알아요. 우울증이 온다는 거를.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사실은 제일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당했죠. 몰랐죠. 처음 나갈 때는 우울증이 뭔지 모르고 병원에 오면 이미 다 심한 거.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병원에 처음 오시면 우울증 얼마 될 것 같을 때 가볍거나 간단하지 않을까 싶으면 심한 우울증이에요. 실제로는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부모님한테 어머니에서 아이가 좀 우울증이 이렇게 의심되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지 않다. 나중 되면 더 많을 거니까 나중에도 좀 주의하시면 되시고, 아이가 나중에도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런저런 증상을 보이면은 그때는 바로 상담하시는 데 가셔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대체로 우울증인 아이들의 그 성향이 내성적이고 좀 소심하고 완벽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나요? 내성 소심이요?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우울보다는, 우리가 우울증은 슬픈 게 아니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걸로 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의욕이 없는 걸 보시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좀 내성적인 아이들이 불안감이 많은 아이들이 좀 계세요. 대범하다, 소심하다 그러죠? 아니, 예를 들어서 돌다리를 10번 쓸기냐, 100번 쓸기냐, 그 차이인데, 불안이 많을수록 돌다리를 많이 쓸 수 아니에요. 불안증이 많은 아이들이 그게 우울로 갈 가능성은 좀 확률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 뭔가 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유전력이 큰 거예요. 아이 때 암 발생했다, 아이 때 뭐가 발생했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한 가지가 걸리면 나머지 걸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다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말씀드린 그 변형기에서 많이 하지만서도 하나가 임신의 문제되면 옆집에서도 불이 옮기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면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는 다 같이 한 번에 전환을 해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분노와 불안도 같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이제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과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조은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이런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실시해드렸더니 심리적 문제나 이유는 신체적 질환을 다루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를 만나실 때 시행하신 일이 편하시도록 아시는 거 한 번도 좀 필요하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 좀 피로 푸시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적 상태 호흡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호흡이 불편하시고 이로 인해 목소리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음악치료를 배우기로 했을 때 음악치료에서는 이 호흡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노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체적, 심리적 질환과 이 호흡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 만날 때 먼저 이완요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호흡 확인부터 먼저 해드려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분은 배에 한번 손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가슴이 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긴장을 하신다는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호흡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하는 호흡이죠. 그 증거로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 계실 때라든지 의자에 누워 계실 때 숨을 안 들이쉬고 숨을 쉴 때 보시면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심리적 긴장으로 호흡이 긴장된 것을 역발상으로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 긴장을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호흡인데요. 이런 호흡은 신체의 이완을 도와서 명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챙김 명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챙김 명상 중에서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두 사람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수이랑 수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순간에 집중하시면서 수용하고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한번 준비를 하실게요. 되도록이면 뒤에 두 가지 내지 마시고요. 중화적으로 하실 때처럼 처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와 머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위험 있고 편안한 자세로 만약에 무릎을 꿇고 하신다면 엉덩이 밑에다가 베개를 두시면서 꼿꼿하게 자, 이제부터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먼저 엉덩이가 닿아있는 바닥에서 느껴지는 촉감이나 압박감, 그리고 그 밖에 앉아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감각이라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는데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번에는 호흡으로 주의를 옮기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실 때에는 아랫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는 부드럽게 줄어드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숨 쉬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숨을 쉬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한
숨쉬는 동안 다른 느낌들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호흡이 아랫배로부터 코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는 전 과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 초점이 아랫배의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와 바깥으로 방황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생각과 계획에 마음이 끌려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동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도 실패도 아닙니다. 마음이 호흡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호흡 쪽으로 돌려오십시오. 의식을 아랫배 쪽으로 돌려놓고는 조금 전처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에 느껴지는 신체 감각들에 마음을 챙겨가십시오. 마음을 아랫배로 돌려놓아도 금방 바깥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마음의 동요는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이렇게 부단하게 움직이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런 마음의 동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시고 아랫배 호흡으로 의식의 초점을 돌리시고서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동안 느껴지는 신체 감각들의 마음을 챙겨가십시오. 방황하는 마음을 붙잡아 지금 이곳으로 데려와도 마음은 또다시 계속하여 바깥으로 달아납니다. 마음의 성질이 원래 그렇게 달아나려 하기 때문에 붙잡아 외워두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방황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인내심을 길러주고 또 생각이나 호기심의 다양성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십시오. 충분한 시간 동안 지시문을 듣지 않고서도 계속 호흡을 지켜보십시오.